2021 메르세데스 벤츠 올투게더 예스사이언스 과학탐험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주최하고 안성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후원하는 과학탐험 7차 시 그 7번째 시간. 안녕, 오늘도 반갑습니다. 과린이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미세먼지는 잘 피하며 건강히 지냈나요? 미세먼지를 피하는 7대 규칙은 잘 지켰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길 바라며 오늘은 벌써 세 번째 테마 7차 시가 되었네요. 이번 예스사이언스 올투게더 과학탐험 시간은 총 9차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7차 시라니 놀랍습니다. 그럼 오늘도 4차 산업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 스마트하고 똑똑한 로봇들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7차 시 첫 번째 시간은 소리나면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우선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 1위 기업은 현재 어디일까요? 이번 화면을 보고 놀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왼쪽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건 10년 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10위부터 보면 P&G, AT&T, 로열 더치셀, 페트로브라더스, 중국상공은행,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이동통신, 엑슨모빌, 페트로차이나 이렇게 1위부터 10위권이 있는데요. 이건 10여 년 전 얘기고 현재 10위는 JP모건 체이스라는 곳이 10위권이고 9위가 텐센트, 8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 위에 알리바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우리 처음 들어본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낸 문제의 1등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현재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으로 이제 올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딱 기업 하나만 현재 10년 전과 10년 후에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세계 1위부터 10위권 기업 중에 대부분이 IT 쪽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IT는 무엇일까요? IT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IT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수많은 IT 회사들에서 엄청난 양의 로봇과 AI, 즉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의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바꿔놓을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처음 시작을 우리는 로봇을 통해 알아가 볼게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로봇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잘 기억해 보세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로봇이 아닌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로봇들의 특집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회사부터 소개해야겠죠? 놀라운 발명품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투고하며 수년에 걸쳐 우리를 놀라게 한 미국의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들의 로봇은 단순히 멋진 겉모습만으로 세계 최첨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족 보행이 가능한 강아지 로봇부터 이륜 이동 로봇까지 전부 시대를 앞서가는 로봇들 뿐이죠. 우선 이 놀라운 테크놀로지의 기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로봇이 점프를 하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니 정말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약 1년 전에 한 발표는 말 그대로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가 수년에 걸쳐 완성시킨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 때문입니다. 아틀라스를 처음 선보였던 2017년 11월로 가볼까요? 그때까지 걷는 것밖에 못하던 기존의 로봇들과는 달리 마치 파쿠르 퍼포먼스를 하듯이 가볍게 점프를 하는 로봇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마지막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로봇이 하는 공중제비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는데요. 다음에 나온 모델은 누가 봐도 확실히 쿵푸를 하고 있네요. 현재 아틀라스는 점프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에서 본다면 꽤나 무서워서 이는 자연히 로봇의 반란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문을 연다는 것인데 심지어 방해를 하는 것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이 회사의 로봇 일부는 단순 노동 직원으로 이용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실험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다른 회사인 아마존에서는 로봇을 창고 직원으로 적극 활용한 지 벌써 2년에서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전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던 주문 상품의 모든 처리 과정이 로봇 덕분에 단 15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봇 덕분에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상품을 가지러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로봇이 자동으로 상품을 전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포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또한 아마존의 창고 로봇은 상품의 물량 확대나 1제곱미터당 상품 수의 증가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로봇화된 창고에서는 로봇이 도입되기 전과 비교하여 1.5배 많은 상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봇에는 상품 선반 사이에 통로용 공간이 필요 없고 그 사이로 선반을 더 넣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들이 직원들의 직장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오너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이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화에 의해 상품이 소비자에게 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이죠. 다음은 탁구 치는 로봇입니다. 만약 이 재미있는 스포츠를 함께할 친구가 없다고 해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몇 개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탁구 로봇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테니스를 하는 인간형 로봇까지 있습니다. 이들 모델 중에는 능숙하게 하는 것도 있는 반면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해마다 진화를 거듭해가며 지금은 인간 중에서 최고의 프로라 하더라도 아마 로봇에게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탁상 스포츠에서 로봇이 사용되는 것이 탁구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에어하키 좋아하시나요? 이 게임에서 로봇에게 이기는 것은 탁구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퍽을 되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 역시 사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또한 당구용 로봇도 만들어졌는데 그 날카로운 시선은 볼의 궤도마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한국에서 개발 중인 근사한 유인 로봇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앞에 영화 퍼시픽 림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로봇의 매니퓰레이터 동작은 조작자의 손의 움직임과 동기화되어 있는데 그 완성도가 무척 높아 장래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뒤에는 이 로봇이 완성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로봇은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탑승하여 조종할 수 있는 밀폐된 바디는 심층 조사나 우주 탐사에 혁명을 가져올지도 모르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구조 작업 등에 사용될 수도 있고 해체 및 건설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 산업에서도 큰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로봇이 아직 더 개량되고 완벽하게 완성된 후에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자, 다음 멋진 발명품은요.
요리의 수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두 개의 팔 로봇 셰프입니다. 이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시피를 로봇에 주입시키는 기능도 있어 향후 그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구조는 두 개의 로봇화된 매니퓰레이터가 부엌 조리대, 오븐, 풍로, 싱크대 위에 매달린 모습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그 솜씨도 프로 요리사 못지 않다고 합니다. 해산물 포타주 스프라면 로봇이 30분도 걸리지 않고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여배우 오드리 헵번을 이미지로 만들어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 시각정보 처리와 얼굴 식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피아는 인간의 몸짓과 표정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질문에 답하거나 주어진 테마에 따라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옆에 조작자가 없다면 의미불명의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정도로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장소에 참석하는 것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 10월 11일 소피아는 유엔에 파견되면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 총장과 짧은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그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이 되어 최초로 시민권을 부여받은 로봇이 됐습니다. 다음은 폴이라는 화가 로봇입니다. 그는 기계화된 팔 로봇인데 비디오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이 그릴 수 있는 것은 초성화뿐이고 그것도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인간의 모습을 기억해두고 자동화된 팔이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가 한 개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5분 정도라고 하네요. 멤버 전원이 로봇으로 구성된 음악 그룹까지 존재합니다. 그 이름도 컴프레서 헤드입니다. 이 밴드의 특징은 로봇들이 모두 로봇용으로 개조한 악기가 아닌 평범한 일반 악기를 연주한다는 점입니다. 멤버 중 한 명은 드러머인 스틱보이로 그는 스틱이 고정된 4개의 팔과 페달을 밟을 수 있는 2개의 다리, 장식용으로 된 금속성의 모이칸 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리스트인 핑거는 2개의 팔과 78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시스트 본즈의 손에는 손가락이 4개씩 있고 캐터필러를 타고 무대 위를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보컬 담당은 메가 왓슨입니다. 밴드의 노래는 아직 유명 록그룹의 커버 버전뿐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번 여러분들께 재미있을 만한 주제를 고르고 골라 제작하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와, 과린이 여러분, 로봇이 이렇게까지 발전됐다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로봇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 공장에 있는 택배 정리 이동 로봇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돌아올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에 참 많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는 힘든 일들이 미래에는 로봇들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자, 그럼 과린이 학생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과학 키트를 통해서 변화하는 로봇들의 신비함을 한번 알아가 볼까요? 모두 준비됐으면 렛츠고! 자, 그럼 소리나는 움직이는 로봇 키트의 구성품부터 확인할게요. 우선 설계 도면 한 장, 몸통판 2개, 다리판 8개,
배터리 케이스, 일반 전선, 저항 전선, 모터, 긴 축, 짧은 축 2개, 그 다음에 금색 기둥 4개, 소리 제어 센서 하나, 트랜지스터 하나, 모터 연결대 2개, 바퀴 2개, 고정 나사 4개, 그 다음 고무링과 검정색 나사 암수, 그리고 일반 은색 나사 4개, 그 다음에 형광색 고무링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드라이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손이 너무 커서 요 드라이버로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손이 너무 커서, 저처럼 손이 큰 친구들은 조금 큰 드라이버를 활용을 하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 그 다음에 피복을 벗기기 위해서 피복 벗기개라고 써 있는데 설명서에 그게 없어도 됩니다. 가위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건전지 케이스에 들어가는 3A 건전지, 여기 보면 AAA라고 써있는 3A 건전지 3개가 있으면 구성품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가위로 전선을, 일반 전선, 노란색 전선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전선 끝 1cm 정도를 살짝 잡아서 떼주면 이렇게 전선이 피복 벗기개로 벗긴 것처럼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하겠으면 꼭 센터 선생님들께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가위로 하면 위험하니까 센터 선생님들께 꼭 해달라고 해주시길 바래요. 살짝 잡은 상태에서 당기면, 잘못 당기면 저처럼 이렇게 전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잡은 상태에서 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1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모터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말씀드렸지만 모터에 연결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선을 잘 묶어서 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잘 꼬아서 연결을 하는데, 이때 모터를 이렇게 놨을 때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선 순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쪽을 아래쪽에 놓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쪽이 위에 연결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쪽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살짝 돌려서 감아야지 너무 세게 돌리면 전선도 끊어지고 여기 연결 받침대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구리로 약하게 되어 있어서. 자, 반대쪽.
자, 모터 연결이 끝났죠? 다음은 모터 연결대를 여기 노란색 몸통 받침대에다가 한번 끼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터에다가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끼울 때 이쪽 부분,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는 이쪽 부분에 이 노란색 버튼처럼 생긴 게 끼워질 수 있게 해서 가장 끝에 쪽에, 판의 가장 끝에 쪽에, 그러니까 구멍 숫자로 세면 여기 가장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에 위치하게끔 맞춰서 검정색 드라이버로 고정을 합니다. 검정색 나사를 넣어서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 볼게요. 이때 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너트로 고정을 같이 합니다. 빠지지 않게. 너트를 일정하게 감아줬으면 다시 볼트 쪽을 조여주고, 판에서 흔들리지 않게 꽉 고정을 해주세요. 너트를 살짝 잡고 볼트 쪽을 조여주면 너트가 꽉 감기게 됩니다. 다음은 작은 파란색 고정대를 가장 앞쪽에 구멍에 맞춰서 넣어서 조여줍니다. 이때 손가락이 저처럼 두꺼운 친구들은 여기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센터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트로 넣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너트를 넣을 때 힘으로 돌려서 하면 안 되니까 살살 돌려서 넣어봤는데 너트가 안 맞을 경우에는 다른 너트로 바꿔서 다시 살살 돌리면 이렇게 쉽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볼트와 너트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너트를 손으로 감았으면 볼트를 다시 한번 조여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만큼 조여줍니다. 다음은 긴축을 먼저 넣어줘 볼 텐데요. 이 긴축 넣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께, 센터 선생님들께 해달라고 저학년 어린이들은 꼭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걸 잘못 넣게 되면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 긴축을 가운데 넣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색으로 생긴 기둥을 4곳에다가 세워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볼트를 밑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넣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면 고정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볼트를 먼저 넣어주고 바닥에 내려놓고 선생님처럼 2군데씩 해도 되고 하나씩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돌려 감아줬으면 다시 뒷부분으로 돌려서 볼트로 금색 기둥을 잡아주고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여줍니다. 모양을 보셨을 때요, 여러분, 한쪽에 선이, 모터의 선이 여러분들 보이는 위쪽으로 다 가 있어야 되고요. 이쪽에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조립을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반대쪽으로 있다 그러면 조립을 잘못하신 겁니다. 자, 밑에 판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자, 아래판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위에 판을 올려서 위에 판도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때 쓰는 나사는 은색 나사가 있고 검정색 나사가 있는데 검정색 나사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사를 넣어서 금색 기둥에 돌려서 고정을 해주는데, 이때 고정을 할 때는 한쪽이 다 꽉 조여질 때까지 하지 마시고 양쪽에 2개를 먼저 살짝 돌려서 고정을 해주고 나머지 2개를 넣어야 균형 있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고정이 다 됐으면 흔들리지 않게 꽉 조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할 거, 모터의 방향, 긴축이 뒤쪽, 그리고 모터에 붙어있는 짧은 축이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게끔 해주시고, 돌려봤을 때 모터의 선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놓고서 위에 판을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뭐부터 조립을 할 거냐면 저항부터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소리 센서를 가장 끝에 구멍에 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구멍에다가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때 살짝 흔들러 봤을 때 흔들리지 않게 꽉 조여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트랜지스터를 설치를 할 건데 가장 끝 구멍에 은색 나사를 활용을 해서 조여줄게요. 여러분들 은색 나사가 조여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센터 선생님들께 조여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조여졌으면 살짝 흔들어 볼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접혀 있던 선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접혀 있던 선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따가 선들이 여기에 꼽을 때 펴져 있으면 뒤에 판이랑 부딪혀서 위로 세워준 상태에서 선들을 이렇게 끼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로 세우는 거예요. 자, 다음은 닿지 않게 건전지판을 아래에 보고서 구멍을 맞추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화면처럼 맞춰질 거예요. 이 상태로 건전지판도 은색 나사가 들어갈 때 굉장히 좁고 조이기가 힘드니까 혼자 힘들면 센터 선생님들께 꼭 해달라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힘이 센데도 쉽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기 힘들 테니까 꼭 센터 선생님들과 같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꽉 들어가지 않으면 건전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조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꼭 센터 선생님들께 해달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센터 선생님들도 이 작은 드라이버로는 저도 해봤는데 쉽게 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드라이버 손에 맞는 걸로 준비하셔서 학생들이 잘 못 조일 때 꼭 안쪽까지 이렇게 다 들어갈 정도로 조여주셔야 이 다음 단계인 배터리를 낄 때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 다 들어갔으면 배터리를 3개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써 있으니까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전에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모터의 방향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선생님 오른손 쪽이 모터가 앞쪽에 있어야 되고, 모터의 선이 선생님처럼 몸 쪽에 2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소리 센서가 위에 있고 밑에 트랜지스터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헷갈리지 않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을 하나를 꺼내서 소리 센서에 연결을 해줍니다. 어디다 연결을 하냐면 가장 밑에 쪽에다 연결을 할 거예요. 다음은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과 모터에 연결된 전선 중에 이렇게 암수로 해서 모터의 수 그리고 스위치의 암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은 건전지 끼우개의 전선을 소리 센서 가운데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은 건전지 끼우개에 남은 전선을 트랜지스터에다 연결을 해주고, 이때도 가장 밑에 모터에 연결된 전선을
나머지 하나의 전선을 트랜지스터 가운데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봤을 때 첫 번째 거 두 개가 지금 연결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스위치를 끄면 안 들어오고요. 스위치를 켜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접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위치를 꺼놓고, 나머지 두 칸에다가 저항 전선을 맨 위쪽에 하나씩 끝까지 밀어 넣게 되면 선 연결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할 경우에는 접촉 불량일 수 있어요. 선생님께 때마침 접촉 불량인데, 이 접촉 불량일 때는 앞으로 조금 당겨서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스카치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서 접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을 때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소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확인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선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끄고 나머지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다리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여기에 있는 짧은 축에다가 바퀴를 낄 텐데, 바퀴를 끼기 전에 여기 짧은 축을 한쪽 구멍에 끼워 넣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못 넣으면 헐거운 쪽이 있습니다. 이쪽 말고 꽉 들어가는 쪽에다가 힘을 줘서 끼워 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을 주어서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닥 같은 곳에다가 놓고 눌러도 되고, 드라이버로 살짝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중심을 모터가 앞에 달린 쪽에 끼워 넣습니다. 이때 끼워 넣을 때 한쪽 방향만 넣으면 반대쪽도 잘 안 들어가니까 반대쪽까지 같이 끼워 넣은 상태에서 힘을 줘서 집어 넣습니다. 자, 양쪽이 동일하게 들어갔으면 이제 여기에 연결할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다리 두 개를 연결할 건데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생긴 축을 끼고, 그 다음에 고무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4개 다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다리만 끼워주면 다 만들어지는데요. 다리를 낄 때는 모터 쪽에다가 먼저 두 칸, 끝에서 두 칸을 끼워주고, 반대쪽은 가운데 이
다리의 가운데 쪽에다가 끼워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끝에서 두 번째를 끼워주고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끼워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길이가 균형이 맞게 해주신 다음 마무리를 고무링으로 끼워줍니다. 끼워줄 때 너무 꽉 끼면 동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을 남긴 상태에서 끼워줍니다. 마찬가지로 뒤쪽도. 자,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끼워줍니다. 세어봤을 때 높이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금 저는 이쪽이 높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고무링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켜고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소리든지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동작이 되면 소리로 움직이는 로봇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센서의 감도를 잘 해놓으면 말 조금만 해도 가고 박수를 쳐도 가고 어땠나요? 소리에 반응을 하며 잘 움직이나요? 생각보다 만드는 것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만들어 놓으니 신기하고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료가 많아서 많이 힘들었을 테니 빠르게 오늘은 인사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스피닝 로봇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 과린이 학생 여러분, 그럼 안녕.